여러분, 혹시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으윽 하면서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깬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발바닥이나 허벅지가 뻣뻣하게 굳는 것 같은 통증 때문에 밤새 뒤척이신 적 있으시죠? 아유, 나이 들면 원래 그래. 이렇게 넘기신 적 많으실 겁니다. 저도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그게 단순한 노화 때문일까요? 그냥 참고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가볍게 들으셨다간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자다가 쥐 나는 증상,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왜 자다가 쥐가 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건강에 어떤 신호일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마지막엔 통증을 단 3초 만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너무 간단해서 보고 나면 왜 지금까지 몰랐지 하실지도 몰라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겪는 쥐 나는 증상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보통은 종아리나 발가락 허벅지, 뒤쪽 근육이 뻣뻣하게 수축하면서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죠. 특히 밤에 잘 때 많이 생기는데요. 왜 하필 밤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밤에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천이 떨어지면서 근육이 쉽게 굳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리 쪽은 심장에서 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약해지면 경련이 잘 생겨요.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줄고 근육량도 줄어드니까 더 자주 쥐가 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라고 넘기기엔 자주 쥐가 난다는 건 몸 안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동네에 사는 68세의 김영자 어르신 이야기예요. 평소엔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자다가 매일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겁니다. 내가 요즘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뭐 하며 넘기셨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갑자기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가셨는데요. 검사 결과 혈관이 좁아지는 말초혈관 질환이 진행 중이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좀만 더 늦게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다가 쥐가 나는 게 단순한 근육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혈액순환 장애 신경 손상, 심지어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번 놀라서 깨고 다음 날까지 근육이 욱신거리는 통증. 이젠 고생 그만하시라고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효과적인 건 수분 섭취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는 물 많이 마셔 하시는데 하루에 물을 한 잔만 마시고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긴장하고 수축하게 됩니다. 특히 밤엔 땀도 흘리고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덜 마시게 되죠. 그러다 보니 쥐가 더 잘 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잠자기 1시간 전쯤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셔보세요.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물이 좋아요. 한 잔만 마셔도 근육과 신경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딱 3초만 투자하는 스트레칭. 이건 진짜 마법 같아요. 침대에 눕기 전에 벽을 짚고 종아리를 가볍게 뒤로 당겨주는 동작만 해도 충분해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서서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은 채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여보세요.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면 딱 3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걸 하루 한 번만 해도 그날 밤 다리에 쥐 나는 빈도가 확 줄어듭니다. 이건 실제로 많은 60대 분들이 효과 봤다고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한밤중에 더 이상 놀라서 깨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라고요.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거의 안 들고 오히려 숙명까지 덤으로 따라오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칼슘과 마그네슘 부족도 원인 중 하나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음식에서 영양을 다 흡수하기가 어려우니까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멸치, 시금치, 바나나, 두부 같은 음식들을 평소에 자주 드셔보세요. 약으로 드시기보단 식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게 훨씬 흡수도 잘 되고 부작용도 적어요. 우리 몸은 참 정직하죠. 뭔가 이상이 있으면 꼭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문제는 그걸 무시하거나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길 때예요. 그 순간 건강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자다가 쥐나는 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스스로의 몸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자다가 쥐나는 게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봤고요. 수분 섭취, 간단한 스트레칭,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혹시 평소에 앉아있는 시간이 좀 긴 편이신가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오랜 시간 가만히 앉아있는 습관이 있으시죠? 이게 바로 또 하나의 큰 원인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다리 근육이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 상태에서 혈액이 아래로 고이기 쉬워져요. 우리 다리 안쪽에는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 정맥 판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제 역할을 못하면 혈액이 아래로만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기 딱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럴 땐 너무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녁 시간 TV 보실 때 잠깐씩 다리를 꼬았다 푸는 동작 발끝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움직이기 또는 가볍게 일어나서 한 바퀴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쌓이면 큰 건강이 되는 거죠. 우리 마을에 사는 최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순자 어르신은 매일 밤 9시에 드라마를 보시고 자정까지 가만히 앉아서 손뜨개질을 하셨대요. 어느 날부터 자다가 발에 쥐가 너무 자주 나서 병원까지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대요. 30분에 한 번씩만 다리를 움직이세요. 그거 하나만 바꾸셔도 통증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순자 어르신 그날 이후로 알람까지 맞춰가면서 매 30분마다 일어나서 방 안을 한 바퀴 걷고 발목 돌리는 운동을 해보셨대요. 그리고요, 진짜 놀랍게도 3일 만에 밤에 쥐나는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깟 다리 돌리기 하나로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몸에겐 엄청난 신호입니다. 아, 지금 나 잘 움직이고 있어요. 라는 건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바로 혈당과 신경의 관계예요. 이건 조금 더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할 부분인데요. 당뇨병이나 혈당이 불규칙한 분들 중에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당이 너무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우리 몸의 말초, 신경들이 손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다리예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서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경련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특히 자는 동안은 우리가 무의식 상태니까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당장 병원 가서 큰 검사를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신에 하루 식사 패턴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밤에 과일이나 단 간식 또는 야식 자주 드시는 분들은 그 습관만 조금 줄여도 훨씬 편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너무 과식하지 않도록 천천히 드시고 식후에는 꼭 1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이게 혈당을 천천히 안정시켜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 얘기 같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녁엔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발은 찬 경우가 많거든요. 발바닥이 차가워지면 근육이 더 쉽게 긴장되고 혈관이 수축하게 돼서 쥐가 나기 쉬운 환경이 돼버려요.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땐 너무 꽉 끼지 않는 양말을 하나 신거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주무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특히 족욕은 몸 전체를 이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할머니도 항상 그러셨어요. 잠은 발 따뜻해야 잘 온다고요. 그땐 그냥 옛말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과학이더라고요. 발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신경도 부드럽게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경련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심코 넘겼던 작은 습관들, 사실은 다 우리 몸이 편안해지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들이었어요. 몸은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방해하는 습관들이 너무 많다면 그 능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겠죠.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물 한 컵, 다리 한 번 돌리기, 양말 하나 챙기기. 별거 아닌 것들이지만 쌓이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가 어쩌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이 보내는 쥐 나는 증상이 얼마나 중요한 신호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줄이기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들도 하나하나 알아봤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막상 쥐가 나면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빨리 멈추게 하는 방법 없을까? 맞습니다. 실제로 자다가 갑자기 쥐가 났을 때 그 통증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바로 3초 안에 통증을 줄이는 응급 스트레칭이에요. 이건 우리 몸의 반사작용을 이용한 아주 간단하고 빠른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종아리에 쥐가 났다고 할 때 즉시 발끝을 몸쪽으로 강하게 당기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운 상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두 손으로 발끝을 잡고 천천히 본인 가슴 쪽으로 꾹 당기세요.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요. 그 동작을 3초 이상 유지하면 수축돼 있던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갑작스러운 자극 때문에 움츠러든 근육이 반대로 늘어나는 자극을 받으면서 아, 풀어야겠구나 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이 방법은 실제 물리치료사분들도 많이 권하는 방식이에요. 별다른 기구도 필요 없고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니 정말 유용하답니다. 물론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 방법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응급처치라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에겐 더더욱 중요하죠.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뿐만 아니라 감각 이상이 함께 있다면요. 예를 들어 다리가 자주 저리거나 무감각하거나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꼭 병원 진료를 받아보셔야 해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근육 경련을 넘어 척추신경 압박 또는 말초신경병증일 수 있거든요. 특히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처럼 신경이 눌리는 질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초기 증상에서 빨리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무조건 참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아이고 그냥 나이 들어 그런 거지 뭐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수록 그게 큰 위험이 되기 전에 챙겨야 합니다. 이쯤 되면 또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조심하고 관리하면 정말 나아지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건 단언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반응을 바로 보여줘요. 물 자주 마시고
스트레칭 한 번만 늘려줘도 그날 밤 통증이 훨씬 덜하고 숙면도 잘 오고 다음날 아침에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물론 처음엔 귀찮을 수도 있고 잘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자기 전 루틴을 만드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TV 끄고 화장실 다녀오고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고 다리 스트레칭 1분, 따뜻한 양말 신기. 이걸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보통은 그냥 참고 넘기고 병원도 미루고 그렇게 불편함을 안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내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내 건강을 지키겠다는 결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만큼 앞으로도 건강하게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셨다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나는 이런 습관부터 바꿔볼게요. 나는 족욕이 제일 잘 맞았어요. 이렇게 서로 나누다 보면 또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건강 이야기 자주 들려드릴 테니까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면 저도 기분이 참 좋아진답니다. 우리 나이 들어간다고 해서 불편함을 당연하게 여기진 말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몸이 편해지도록, 내 삶이 가벼워지도록 같이 노력해보자고요.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요. 건강한 습관은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몸에게 고마운 하루 함께 만들어봐요. 자, 지금까지 우리 몸이 보내는 나는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쉬운 문제지만 사실은 혈액순환 문제일 수도 있고 신경 이상, 심지어는 뇌나 심장의 경고일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눴죠. 그리고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식습관, 그리고 습관적인 움직임 같은 작지만 강력한 생활 습관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 이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잘한다고 해서 돌보는 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을 땐 이거 왜 이러지? 하다가도 며칠 지나면 그냥 잊고 넘기세요. 약 먹고 조금 나아지면 에이 뭐 괜찮겠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면 우리 몸은 점점 더 큰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쥐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가끔씩 그러다, 점점 자주 그러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면 그건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좀 돌봐줘야 하지 않겠어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만 약속해볼까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 무시하지 말고 한 번쯤 귀 기울여주기. 예를 들어 오늘 밤 누웠는데 다리에 힘이 좀 빠지거나 발이 차가운 느낌이 들거나 종아리가 뻣뻣하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가볍게 발목 돌리기 해보세요. 아까 배운 3초 스트레칭도 괜찮고요. 아니면 따뜻한 수건을 발에 올려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아주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놀랍도록 편안한 밤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 건강을 챙긴다는 건 쉽지 않죠. 자식들도 바쁘고 병원 가는 것도 번거롭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 않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 꼭 필요한 겁니다. 저희는 단순히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걷는 느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건강은 남이 챙겨주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해주는 선물 같은 거니까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고 걱정되셨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이에요. 건강은 절대 나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요. 습관과 친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생각해봐요.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내가 내 몸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얼마나 신경 써줬는지, 밥은 먹었지만 수분은 어땠는지, 다리는 얼마나 움직였는지, 스트레칭은 해봤는지. 그런 소소한 질문 하나하나가 바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변화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안에 있습니다. 오늘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오늘 다리 한 번 더 움직이는 것, 오늘 발을 따뜻하게 하고 자는 것. 이 모든 게 내일의 통증을 줄이고 모레의 웃음을 지켜주는 행동입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고 통증 때문에 밤에 자주 깨신다면 주저 말고 병원 한번 들러보세요. 그냥 확인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놓이실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아니라면 다행이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더 큰일 생기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으니까요. 끝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내 몸을 챙기기 위해 시간을 내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약속해 볼까요? 앞으로는 내 몸을 더 소중하게 다루자고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당당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쥐나는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겐 이 영상이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60대 이상 분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계속 나눠드릴 거예요. 구독해 두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충분히 멋지고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쥐가 나는 그 밤도 이젠 두렵지 않게 편안한 잠자리를 되찾고 더 좋은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삶,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감사합니다.